고혜경, 신화학자이자 꿈 분석가. 집단이 함께 서로의 꿈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그룹 투사 꿈 작업을 한다. 저서로 나의 꿈 사용법. 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가 있고, 번역서로는 신화로 읽는 남성성 히, 신화로 읽는 여성성 쉬.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등이 있다. 꿈에게 길을 묻다. 꿈과 신화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보통 꿈을 개인의 신화, 신화는 집단의 꿈이라고 말한다. 꿈과 신화는 똑같은 문법, 공식, 언어를 갖고 있다. 신화를 열심히 읽으면 꿈의 코드를 알 수 있고, 꿈을 열심히 공부하면 신화를 알 수 있다. 꿈. 자연스러운 무의식의 속삭임. 심층 심리학자 칼 융은 현대인의 문제를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이라 진단했다. 꿈은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로 말을 거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무의식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접촉을 시도해오는 방식이 꿈인 것이다. 그러니 꿈에 관심을 갖고 꿈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꿈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명상이든 의례든 무의식을 만나는 방식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나의 꿈 선생님 제레미 테일러 박사는 가장 적절한 현대인의 명상법은 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너.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 너머에 다른 것들이 있단다. 그러니 꿈을 들여다보고 의식을 확장시켜봐. 꿈은 밤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답은 내 안에 있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거대한 빙산의 뿌리를 무의식에 비유한다. 무의식의 영역에는 온갖 데이터들이 있다. 잊혀진 개인사, 가족사, 그리고 민족사를 비롯해 인류와 우주 전체의 기억이 다 들어있다. 현자들이 답은 내 안에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바로 부처다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의식만을 전부라 착각하지 말고 무의식을 포함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으라는 뜻이다. 꿈이란 잠에 빠져 바삐 움직이던 의식이 퇴각할 때 빙산의 뿌리인 무의식이 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꿈에는 꿈을 꾼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다. 흔히 개꿈이라는 말은 이러한 꿈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의미 없는 꿈도 없고 덜 중요한 꿈도 없다.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 심층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했다.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삶의 나침반이라고 말하겠다. 꿈은 매일 밤 꿈꾸는 사람이 조금씩 북쪽으로 향하도록, 즉 영혼이 궁극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꼭 알아야 할 꿈에 관한 지식. 꿈은 언제나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꿈꾼 사람의 건강과 자기 실현을 돕는다. 꿈은 만국 공통어로 이야기한다. 배변 못하는 꿈은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아프리카 추장도 꾼다.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할 때 꾸는 꿈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보편적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쁜 꿈은 없다. 그렇다면 악몽은 왜 꾸는 걸까? 무의식은 급박하게 경각심을 촉구할 때 악몽의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신나는 꿈을 꿀 때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을 꿀 때 훨씬 꿈을 잘 기억하고 꿈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꿈이 최선을 다해 현재의 위기를 알리고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꿈은 늘 꿈꾼 사람의 건강과 자기 실현을 돕는다. 꿈을 꾼 사람만이 꿈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내 안에 없는 건 꿈에 나오지 않는다.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꿈으로 표현한다. 단지 의식적으로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 꿈의 의미를 전문가에게 양도하지 말라. 이미 내 무의식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면서 내면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뜻만 있는 꿈은 없다. 흔히들 꿈이 황당무계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꿈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황당해 보일 뿐이다. 일상 대화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10개, 20개의 복선을 깔지 않는다.
하지만 꿈은 언제나 그렇게 표현한다. 꿈의 다양한 층위. 꿈의 수많은 층위의 의미들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그날의 잔영을 들 수 있다. 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전에 벌어졌던 일, 하루 이틀 후에 벌어질 일을 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종종 자기 꿈이 잘 맞다고 하는 사람은 이 층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꿈은 언제나 잘 맞는다. 금방 일어났던 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속의 이미지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무의식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드물다. 늘 상징과 은유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친구가 꿈에 보이더니 만나려고 그랬구나라는 사실적인 해석을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꿈은 반드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다. 심리학은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학문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린 시절을 분석해서 과거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층위는 성에 관한 것이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꿈에 등장하는 노골적인 섹스 장면을 성적이라 착각하지만 꿈은 상징과 은유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히려 절구나 디딜 방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더욱 적나라한 성적 에너지를 드러낸다. 또 다른 층위로 삶의 의미의 발견, 즉 자기 실현의 욕구가 등장한다. 야한 섹스 꿈은 오히려 이 층위와 훨씬 가깝다. 외부의 존재나 에너지를 내 안으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과 우주와 하나됨을 갈구하는 선승이나 수도자들의 꿈에 노골적인 섹스 장면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인간의 힘에 대한 욕구나 권력의 의지도 꿈의 한 층위이다. 우월하고 열등한 부분, 경쟁관계나 계층의식도 꿈에 반영된다. 아들러는 꿈은 힘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다. 꿈은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슈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나는 집은 신체와 결부해 볼 수 있다. 꿈에 집에 수도관이 새고 있다면 혈관이나 배뇨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면 암이 아닌지 의심해 보기 바란다. 오래된 건물을 걸어 들어가는데 낡은 마룻바닥이 부서지는 꿈은 골다공증이 심각한 사람의 꿈이었다. 자주 꾸는 꿈의 상징적 의미. 밤마다 무의식이 꿈의 언어로 말을 걸어온다. 흔히들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산다고 한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오래 축적된 정보이다.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영한다. 그러나 깊은 나를 알고 싶어 탐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어를 배워야 하듯 꿈말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꿈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꿈은 언제나 은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한다. 꿈 언어의 천적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주의이다.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해석하고 한 가지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음은 한국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꿈들이다. 가장 보편적인 꿈의 은유적 표현을 익혀 심오한 꿈 세계를 탐색해보자. 나체로 돌아다니는 꿈. 나를 과하게 드러냈다는 걸 보여주는 꿈이다. 꿈에서 나는 민감한데 다른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손가락질한다면 타인도 그 상황이 불편했다는 말이니 뒷수습이 필요하다. 이가 빠지는 꿈. 보통 이 꿈을 꾸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누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소수다. 이는 자신감과 관련 있는 꿈이다. 지금 감당 못할 만큼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자문해보자. 할 수 없다라는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일을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도움 줄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시기든 상황을 다룰 능력이 있기에 꿈을 기억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사람이 죽는 꿈. 내가 죽든 다른 사람이 죽든 시체를 보든 다 죽음의 꿈이다. 죽음은 커다란 성장과 변화의 표식이다. 기존 이미지로는 성장한 내 모습을 담지 못하기에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 꿈 중에서도 자살 꿈은 가장 큰 성장의 징표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죽는 꿈은 굉장히 축하할 꿈이다. 수도자들이 종신서원할 때 장례식 꿈을 많이 꾼다.
배설을 못하는 꿈. 볼 일은 급한데 화장실을 못 찾았거나 찾았지만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자. 감정, 생각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에 변비가 걸린다. 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그날 밤 시원하게 볼일 보는 꿈을 꿀 확률이 높다. 날아다니는 꿈.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는 꿈을 많이 꾼다. 새처럼 난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다. 심리에서 중력처럼 작동하는 것은 사회의 인습이나 관습이다. 인습에서 자유롭다는 건 당연히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꿈을 꿀 때 뇌에서 일종의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한다. 신발 잃어버리는 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삶의 기반에 관한 질문이라 정체성과 연결된다. 나는 누구인지, 내 삶은 무슨 의미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꿈은 이 물음을 성찰하고 답을 찾도록 촉구한다. 어떤 꿈이든 기억한다는 것은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마주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을 때는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도망가는 꿈. 도망만 가다 깨어나면 불행히도 이 꿈은 다시 꾸게 된다. 도망치는 꿈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인간은 성장하고 싶은 만큼 머무르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볼 것을 꿈은 말해주고 있다. 회피하던 문제를 직시하면 꿈 상황은 달라진다. 섹스하는 꿈. 노골적인 섹스 꿈을 꾸면 민망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이는 꿈 언어를 몰라 벌어지는 일이다. 섹스 꿈은 영성적 체험과 관련이 있다. 외부의 존재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은 수없이 많다. 신과의 합일, 장엄한 자연에서 느끼는 깊은 전율, 예술작품으로부터 받은 감동 등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나 살펴볼 일이다. 물꿈. 바다, 강, 호수, 수영장, 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은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 물의 색깔이나 깊이, 온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허우적대는지 풍랑이 치는지, 흙탕물인지 고요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지,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감정의 급류에 휩싸일까 두려운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불이 난 꿈. 불꿈은 내 안에 뜨겁고 열렬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타오르는 화, 뜨거운 열정, 이글거리는 시기, 질투 등 탄다라고 표현되는 감정들이 그러하다. 꿈속의 불은 뜨거워 화상을 입거나 무언가를 태우는 불도 있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전혀 되지 않는 성령의 불을 함의하는 불도 있다. 내 안의 불같은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자. 차가 나오는 꿈. 꿈에 탈 것이 나오면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 대중교통은 집단 또는 단체와의 관계. 개인 차량은 개인적 관계를 의미한다. 꿈속에서 차는 누가 운전하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고장이 났는지, 원활히 잘 나가는지를 생각하며 나와 주변의 관계를 성찰해보자. 죽은 사람이 나오는 꿈. 실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내 모습일 때가 많다. 꿈에서 누군가를 본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질이다. 죽은 조상이 꿈에서 메시지를 주면 따라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것은 오해다. 꿈은 상징과 은유로 해석해야 한다. 군대 가는 꿈. 남자들에게 군대는 통과 의례의 장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흔한 악몽인데 군대처럼 또 다른 통과 의례나 그에 상응하는 치열함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파트너가 바람피는 꿈.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내 안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이다. 꿈에 등장하는 누구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꿈꾼 사람의 심리에 어떤 측면을 드러낸다. 꿈속에서 나를 배신하는 파트너도 나라는 점을 기억하라. 집이 나오는 꿈. 내 영혼이 거주하는 자리가 집이다. 특히 육체적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 대들보가 위험한지 골조가 튼튼한지
넓고 아늑한 집인지 황량한 곳인지, 건물 종류나 상태로 현재 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꿈. 식당에서 꿈이 전개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영적인 자양분과 연관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아프다는 속설은 아픔 없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경우 염려보다는 감사할 일이다. 목소리만 들리는 꿈.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꿈을 아주 특별한 꿈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 마치 초월적인 존재의 소리처럼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경우도 그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권위적인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꿈이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비합법적이고 외적인 권위에 의존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합법적이고 내적인 권위에 의존한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투사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 투사란 말 그대로 투영된 그림자이다. 쉽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이 비치는 상이 꿈이니 꿈은 전부 투사다. 내 꿈도 투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 말하는 것도 투사다. 자는 동안에만 투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깨어있는 동안 내가 타인이나 사건에 대해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투사다. 투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매 순간 투사를 한다는 사실에 정직해질 수 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꿈의 의미를 낱낱이 파악할 길은 없다. 그러나 잠만 자면 제공되는 이 실마리를 토대로 탐색 작업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모르던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잠재된 재능도 발견할 수 있다. 수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편향된 사고도 교정할 수 있다. 아이들의 꿈은 성장의 이정표. 아이들은 어떤 투사를 할까? 누구든 심리의 방 안에 부모라는 커다란 콤플렉스 가구를 들여놓고 산다. 그리고 이 버거움을 줄이려는 노력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남자아이의 꿈을 소개한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기억나는 꿈을 그려보라 했는데 한 아이가 다소 엽기적인 그림을 그렸다. 학교가 배경인데 엄마 목을 댕강 잘랐고 목 잘린 시체의 손을 잡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군가 앞에서 사진기로 찍는다.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표정 관리는 했지만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했다. 꿈 언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선생님은 아이가 죽이고 싶을 만큼 엄마에 대한 적대심이 크다고 이해했다. 자기 식대로 사실적으로 꿈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꿈 언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의 심리적 성취를 축하해줬을 것이다. 꿈에서 죽거나 죽이거나 자살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성장과 변화의 표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꿈에서 자식을 죽여야 하고 모든 자녀는 꿈에서 부모를 죽여야 한다. 이 아이가 이루어낸 성취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엄마 같은 여자, 아빠 같은 남자를 입에 달고 사는. 몸은 어른이나 심리학적 실체는 아이인 어정쩡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처럼 해야 한다. 성장하는 자녀의 꿈을 유심히 지켜보면 아이가 투사하는 내용이 금방 드러난다. 그리고 키가 자라듯 투사 내용이 진화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발달 단계에서 투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릴 때 영웅이었던 딱지 잘하던 형은 대개 철이 들면서 투사가 철회된다. 투사가 철회되는 순간 그 형은 꿈에서 죽는다. 투사와 영웅 숭배는 다르지 않다. 이 영웅은 아이들의 마음 높이와 비례해서 성장한다. 아이들의 성장은 투사가 철회되고 다른 투사가 이어지는 반복의 과정이다. 꿈을 통한 투사의 철회. 우리는 하루 24시간 언제나 투사를 하지만 그 내용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꿈은 내가 투사하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꿈과 원활히 소통하면 자신이 하는 투사를 알아채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종종 꿈에 등장한다. 싫든 좋든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면 꿈에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는 투사를 가장 강하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꿈에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나에게 그 사람과 닮은 면이 있는지 성찰해보자.
싫어했던 그 사람의 특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불편했던 마음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진다. 부정적 투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투사도 부정적 투사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파괴적이다. 치유자이자 사상가 로버트 존슨은 어릴 때부터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슈바이처 박사였다. 그렇게 성장하여 일가를 이루고 난 어느 날 로버트 존슨은 슈바이처 박사를 씹어먹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존슨이 지닌 긍정적인 재능과 인류애를 더 이상 슈바이처 박사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식이다. 슈바이처를 통해 바라보던 자신의 재능을 씹어먹어 자신의 몸과 피로 만든다는 뜻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도 이런 맥락이다. 부정적 투사를 철회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긍정적 투사를 철회하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원히 투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투사의 본질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의 초대이다.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는 성장을 위한 이정표가 된다. 꿈은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꿈에서 건져 올린 위대한 발견들. 산업혁명 당시 미국의 기계공 하우는 재봉틀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완전히 벽에 부딪혀 있었다. 그러다 꿈속에서 인디언이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퍼뜩 눈에 비친 것이 창 끝에 뚫려 있는 구멍이었다. 그 창 끝 구멍의 힌트를 얻어 하우는 새로운 바늘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재봉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순신 장군이 꿈에 병사를 먹이기 위해 바다를 나갔다. 멀리까지 노를 저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갑자기 큰 거북이 올라왔고 이순신 장군은 거북을 잡으려고 활을 쏘았다. 그런데 활은 거북 등에 맞아 튕겨나오고 거북 입에서는 거대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거북선은 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는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들은 선율 그대로 작곡하여 만든 곡이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타르티니의 대표곡 악마의 트릴도 꿈속에서 악마가 들려준 선율을 악보에 옮긴 곡이다. 멘델레예프가 꿈에서 자신의 유명한 원소 주기율표를 보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꿈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종이에 옮겼는데 나중에 수정한 곳은 단 하나였다고 회상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고등학교 때 꾸었던 꿈에서 시작되었다. 꿈에서 썰매를 타는데 어느 순간 썰매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며 주변이 하얗게 보였다고 한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 꿈은 그가 일생 꾸었던 꿈을 선별해 만든 영화이다. 이미지 언어라는 점에서 꿈과 영화의 언어는 비슷하며 실제로 영화인들이 꿈 공부를 많이 한다. 창작의 장인. 우리도 각자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 뛰어난 창조와 특별한 영감은 천재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꿈에는 창작의 장인이 등장한다. 엘리베이터 꿈에서 위나 아래로 급격히 수직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선사시대나 우주 등 갑자기 딴 세상이 나타날 때 그곳에서 종종 만나는 인물이 난쟁이와 거인이다. 꿈에서는 소인국, 거인국이 정말 존재한다. 모든 옛 이야기에서 난쟁이 직업은 광부다. 난쟁이는 지하세계에서 보물을 캐내는 존재, 즉 무의식에 숨은 잠재력을 캐내는 존재로 묘사된다. 신화에서도 거인은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존재로 표현된다. 우리 안에는 그런 난쟁이와 거인이 모두 존재한다. 칼 융이 인간 유형에 대한 책을 집필할 때의 일화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좀처럼 원고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민하며 몇 년이 흘러가던 중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항구로 배가 들어왔다. 우아한 백마가 그 배를 끌어당겨서 정박시키려고 했지만 배는 꿈쩍도 않았다. 그때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거인이 나타나 백마를 죽이고 배를 끌어 정박시켜버렸다. 융은 그날부터 지필에 매달려 10년간 쓰지 못한 책을 석 달 만에 완성했다. 꿈은 우아하고 매끈하게 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음을 백마의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바닥에서 솟구치는 원시적인 힘으로 해치워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인의 모습으로 알려준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할 때 창작의 거인이 꿈속에 출현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예술적이라 표현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 안에 뮤즈는 둘이다. 한 뮤즈는 영감을 속삭이고 다른 뮤즈는 찬물을 끼얹는다. 내가 만든 작품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하며 자기를 갉아먹는다. 나는 왜 창조적이지 못한가? 꿈에서 엄청난 물리학 공식을 보아도 과학자가 아니라면 그냥 낙서로만 기억할 것이다. 음식 꿈이라면 보통은 맛있다로 기억하지만 셰프는 음식의 디테일을 다 기억해낸다. 황홀한 음악을 들어도 아름다웠다로만 기억하느냐, 실제 악보로 나타내느냐의 차이가 있다. 꿈에 관심을 갖고 기록하면 기억 방식도 다양해진다. 꿈에서 시각, 청각은 잘 작동하지만 후각,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드물다. 기록하다 보면 꿈에서의 감각도 진화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팀을 만들어 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억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꿈은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다. 우주는 쉼없이 창조한다. 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창조의 영감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탐색할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나의 스승은 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제일 좋은 명상법이라 하였다. 꿈에 관심을 가지면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꿈을 통한 죽음 공부. 죽음이라는 화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칼 융은 말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티벳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모두 포함한 것을 삶이라 표현한다. 우리의 세포는 매 순간 죽어가고 다시 태어난다. 삶은 탄생, 죽음, 재탄생의 연속이다. 죽음은 침입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의 초대인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호소한다.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 대한 두려움과 혼자 가는 길이란 생각에서 오는 외로움이다. 50대 후반 말기암 환자의 꿈을 소개한다. 이 환자는 임종 한 달 전에 그리고 24시간 전에 꿈을 꾸었다. 꿈 공부를 했던 호스피스가 환자의 꿈을 기록하여 논문으로 남게 된 사례이다. 환자는 임종 한 달 전에 보랏빛 나는 엄청난 바윗돌이 큰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딸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차이가 있다면 딸의 꿈에서 바위는 보라색도 아니고 큰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일한 꿈을 꾼다는 것은 마지막 외로운 순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준다. 임종 전날 같은 꿈을 또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바윗돌이 평평한 계단이 되어 그 너머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 젊었을 때 기독교인이었던 환자는 점차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명상 등을 해왔었다. 그러나 막상 임종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호스피스가 바윗돌이 쏟아질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물으니 환자는 신이 현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말했다. 마지막 꿈에서 나온 그 계단을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지 않은가. 임종 꿈의 유형. 임종 꿈에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계속되는 여정이다. 꿈에서 배나 버스 등을 타고 가는데 갈림길이라 느껴지는 표시가 있다. 예를 들면 안과 밖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거나 안은 조용하고 밖은 시끄럽다든지 그런 확연한 구분이 있다. 죽음의 길에 동행자가 있다. 꿈을 체록할 때 호스피스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가자는 말을 하면 가족을 부른다는 것이다. 어디 가는지 물으면 고향 간다, 집에 간다 등으로 답한다고 했다. 임종 꿈에서는 가족, 친구 또는 종교적 인물 등 길동무가 존재한다. 젊었을 때 해군함장이었던 할아버지는 지도에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었다. 꿈을 꾸면서 할아버지는 바다가 나를 부른다. 또 설레는 모험이 시작되는구나고 느꼈다고 했다. 죽음 역시 끝이 아닌 또 다른 항해라는 걸 알려준 꿈이었다. 임종 꿈에는 이상한 침입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 사람은 아니고 이상한 형태의 방문자인데 몇 달 전 지하철에서 본 남자이다. 밖을 나가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돌아가기 싫음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심경 변화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이다. 죽음이 혼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젊은 여성이 꿈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자를 모른다. 깨어났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꿈에 수의를 입고 빨간 장미를 들고 있다. 임종 꿈에서의 혼인이란 죽음과의 혼인을 뜻한다. 식물이 죽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임종 꿈에 자주 등장한다. 칼 융의 임종 꿈이다. 마당에 고목이 넘어져 뿌리가 다 드러났는데 그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융의 삶을 짐작케 하는 꿈이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빛이 보이고 중력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임종 꿈도 있다. 꿈에서 몸을 남겨두고 떠나기도 한다. 꿈속에서 병이 완치되어 병실을 나서는데 돌아보니 침대에 몸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젊은 암 환자의 꿈이었는데 떠날 때는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이 위안을 준다. 칼 융에게 편지로 도착한 임종 꿈이다. 힌두교인의 꿈인데 가족들과 인사하고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갔다. 뛰어내리란 소리에 주저하다 뛰어내렸다. 꿈꾼 사람의 표현으로 영혼의 바다에서 헤엄을 쳤다는 것이다. 이렇듯 황홀경을 보여주는 임종 꿈의 사례도 있다. Q&A. 꿈을 잘 안 꿔요.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꾼다. 잊어버릴 뿐이다. 관심을 가지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꿈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권에 사는 것이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주 원인일지 모른다. 잠에서 깰 때 기분이 좋으면 좋은 꿈인가요? 꿈을 다룰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느낌이나 기분도 마찬가지이다. 기분도 은유적으로 봐야 한다. 꿈에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요. 내가 투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모습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몽을 계속 꿔요. 좋은 꿈, 나쁜 꿈은 없다. 시급한 메시지가 있으니 잘 들여다보라는 초대이다. 아이들의 경우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종이를 태워버리면 꿈은 달라진다. 반드시 태우는 과정도 본인이 해야 된다. 불에 노출되었을 때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진다. 꿈을 다룰 수 있는 어른이라면 꿈 작업이 최선이다. 꿈을 기억했다는 것은 꿈이 제시하는 이슈를 다룰 힘이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가위에 눌려요.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이 있다. 가위는 목 아래만 마비가 되기에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금방 풀린다. 입을 벌리거나 눈을 끔뻑이면 된다. 장기 처방은 가위는 기본적으로 몸과 정신의 성장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므로 꿈 작업을 통해 그 원인을 찾는다. 몸과 정신이 성장하는데 어떤 문제나 장애물이 있을 때가 많다. 꿈을 기록하는 법. 가급적 자세히 적는다. 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기보다 줄거리, 배경, 밝기, 느낌 등 모든 것이 훌륭한 기억이니 그대로 적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도 된다. 스마트폰, 그림, 녹음.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을 달도록 한다. 제목을 달면 꿈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드러난다.